안녕하세요. TV닥터의 이정훈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요즘에 이 육아 문제와 또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그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서 출산율도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준다는 그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 부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임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남녀가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TV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에 이른 지금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1년 동안 지속되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불임. 불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도 함께 가질 수 있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TV닥터, 신체의 근본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아이를 갖게 하는 한방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불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고통도 함께 수반하기 때문에 조속히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TV닥터 시간에는 사례별로 맞춤 치료를 통해서 불임을 치료해주는 불임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강남 하이케어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불임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증상일 텐데요. 단순하게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다 불임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불임이라는 그렇죠. 것은 어떤 것이죠? 원래 이제 결혼하신 지 네. 한 뭐 5년, 6년 있다가 예.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난임, 임신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을 할 때에는 부부가 정상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 할 때에 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이제 넓은 범위에서 불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노력들을 하면 그때쯤 되면 좀 조급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 때가 보통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쯤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에 그때는 서로 간에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뭐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나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 불임도 원인이 조금 다를 것 네. 같아요. 예, 원인별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처음부터 한 명도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을 예. 원발성 불임이라고 그러고요. 예. 원래 생기지 않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임신 경험이 처음에 있는데 네. 그다음에 유산 경험이라든지 아이를 한 명 낳고 나서 또 둘째나 셋째를 예. 가지려 하는데 이제 생기지 않을 때 그런 경우를 속발성 불임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 뭐 원발성, 속발성 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속발성 불임보다 사실 원발성 불임이 네. 더 마음속으로는 조급하실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불임의 원인을 한번 자궁 그림을 네네.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따가 남녀 공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텐데 네. 일단 여기 여성 생식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임신은 이 난소에서 이렇게 예. 난포가 돼서 난자가 나와서 나팔관을 통해서 수정란이 이동을 해서 착상을 해야 임신이 되는데 예. 가장 기본적으로 난소에서 난자가 제대로 배양이 안 돼서 힘들어질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난관을 통해서 이동이 안 될 때 예. 막히거나 유착이 돼서 난관을 통해서 이동이 안 될 때도 불임이 되겠고 예. 세 번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정란이 자궁까지 왔는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착상이 유지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기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근종이 있다든지 뭐 폴립이 있다든지 자궁치의 기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자궁에서 태반 형성이 잘 안 되고 약해질 때도 참 많은 불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궁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대부분 생각하기에 여성 네. 불임의 원인이 여성 쪽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예.
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왜 소박을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불임의 원인은 남녀 공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 여성들만 그렇게 괴로워하실 건 아니고 크게 보면 이제 원인 불명이 한 10% 정도 되고요. 양측 공이 가지고 있는 원인도 되고 예. 그래서 남성, 여성 측이 40%인데 그러니까 결국 딱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남성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고 여성들도 너무 혼자 죄책감에 고개를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아유, 임신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 죄책감에 예. 사로잡혀 계신 여성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잘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임의 원인도 양방에서 봤을 때의 원인과 한방에서 봤을 때의 원인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용어 예. 자체부터 틀리고요. 이 양방적인 원인은 일단 우리가 대부분의 불임 환자들 예.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은 일단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다 받고 오시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될 때 예. 그리고 난관이 막혔을 때 그다음에 수정란이 자궁체에 착상이 잘 안 될 때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자궁 생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즉 뭐 남포라든지 황체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내분비 이상으로 인해서도 불임을 포괄적으로 네. 일으키는 하나의 예. 원인이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부전이라든지 네. 이 발기부전은 실제적으로 기질적으로 전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병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원인이 불임 원인이 정자수가 적다든지 활동력이 떨어져서 불임이 되는 경우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정자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그 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호르몬 이상이 있을 때도 이렇게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표에서 본 네. 대로 뭐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배란불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예. 들어본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한방에서 봤을 때는 불임의 원인을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한방 용어는 조금은 이제 한자 용어니까 예. 생소하실 텐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신허. 예. 신허란 말이 신기라는 게 사람 인체에서 한방에서는 원기로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신장이 허하다 그러면 원기가 약하고 몸이 차다는 말을 쓰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자궁이 많이 차고 냉하해서 불임이 되는 경우를 예. 말합니다. 그다음에 혈허와 담습이 있는데요. 여자들 경우 이제 빈혈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건 이해하시면 네. 되고 그다음 담습은 이렇게 비만이라든지 네. 몸 안에 노폐물이 많았을 때 생기는 거고 간울은 이제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평소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고 예민해지셔서 자궁이나 기타 난소 등이 위축이 돼서 생기는 불임에 해당이 되고 어혈도 노폐물 비만과 연관이 있지만 저 어혈 케이스는 특별히 네. 뭐 중절 수술 후유증이라든지 자궁이나 부속기관에 다른 기타 질환이 있을 때 예. 좋지 않은 그러니까 탁한 피들이 모여서 생식기 주변의 혈행을 방해할 때 나타나는 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단어는 신허, 혈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풀어서 보니까 네. 뭐 스트레스, 네. 비만 뭐 그런 빈혈이라든지 네, 뭐 네.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렇게 불임의 원인이 참 다양한데 뭐 들어보면은 좀 늦게 결혼한 분들이 임신 불임의 가능성이 더 높다든지 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불임은 어느 연령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나요? 원래는 예. 옛날부터 결혼 정년기는 좀 땡겨서 보지 않습니까? 네. 한 뭐 18살부터 한 20대 초반이 아이를 갖기에는 좋다고 하시는데 네.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혼이 많이 늦어지십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간에 좀 만혼 늦게 하시는데 그래서 불임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도 예전하고는 틀려져요. 그래서 네. 어떻게 넓게 보면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대 초반은 오히려 한 5.1% 별로 없고요. 예. 요즘 의외로 빨리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26세에서 30세가 한 38% 정도 가까이 되고 네. 31에서 35세까지가 한 51%, 거의 한 반을 차지하고요. 36세 이상도 6.3%인데 요즘은 조금 재밌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한 40대 초반에 예, 예. 여성분들이 이제 재혼을 하셔서 네. 이제 다시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초반 중반을 넘긴 분들이 아이 한두 명이 있는데도 다시 아이를 새로 만들자. 근데 네. 참 안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 불임이 더 많은 것은 아닌 네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뭐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꼭 동반하는 어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들이 수반하나요? 원래 이제 불임 환자들 경우에는 좀 조급해지죠. 그리고 그렇죠. 불안해지고, 네. 그러니까 불임을 가지고 있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화도 잘 내고. 예. 근데 거꾸로 보면 예. 또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불임 확률이 많아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한 72% 정도 차지를 하고요.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고 아프고 한 저런 증상들이 저걸 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한 반수 이상 나타나고요. 의외로 요즘 같은 경우는 복부에 지방이 많아서 복부 비만인 경우도 한 48% 되고 당연히 이제 생식기에 이상들이 있겠죠. 예. 열경과 생리 주기가 생리 불순이 와서 그다음에 생리 통이 심해서 이런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손발이 차갑다는 거. 예. 이게 자궁이 차면 손발이 잘 차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관이 막히거나 유착, 그다음에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장기간 되면 이제 무월경 무배란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경행부지라는 것은 자궁벽이 약해서 생리가 한번 터지면 한 네. 20일 한 달 정도 꾸준히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궁내벽이 굉장히 약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불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죠. 예,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아까 자궁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 자궁 난소 질환일 경우에도 불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거는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요즘 보면 뒤에 사례도 나오겠지만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네. 난소에 뭐 물혹이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다낭성 난소라든지 또 직접적으로는 자궁에 근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생식기에 뭔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정과 착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불임 한방 치료법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 아래 나가는 주소 또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불임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원을 하면은 검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검사가 있죠? 근데 이제 한의원, 특히 네. 한방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예, 거의 평소에 이제 양방적으로 산부인과나 예. 그런 불임 클리닉에서 일반적인 체크는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예. 특별히 더 많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예, 일단은 체성분 검사라는 예. 것을 먼저 합니다. 예, 저게 뭐냐면 자기 몸에 예. 지방과 기타 다른 조직들의 어떤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지방을 먼저 조절해주는 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자기 어떤 체형의 밸런스를 찾아보는 경우고요. 예, 두 번째 저런 경우도 이제 많이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는 경우 체열을 해서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기타 내분비 상황을 점검을 하는 경우고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서 네. 자궁의 어떤 일반적인 체킹을 하는 경우가 네.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양방에서 보면 뭐 자궁 내부 조영술이라든지 예. 심지어는 조직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궁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일단 생식기에 기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정자 체크죠. 정자 숫자가 적은지, 기형은 아닌지, 그다음에 활동력은 어느 정도인지,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방적인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단 검사를 받기 네. 시작을 하고요. 그 검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방 치료를 네네. 들어가야 될 텐데 이 한방에서의 불임 치료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죠?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이렇게 양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임 환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인공수정이나 네.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시키려 하는데 예, 예. 이 한방적인 개념은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인체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밭이나 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면 싹이 예. 잘 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운 날 뿌려도 안 될 거고, 밭이 척박하거나 막 돌이 많거나 차갑거나 해도 안 될 텐데, 그런 객토 작업을 잘 해서 자궁이라는 밭에 씨를 뿌렸을 때에 싹이 잘 날 수 있는 조건, 즉 예. 온도, 습도 이런 영양분을 잘 만들어주는 게 한방 치료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만을 하면 그런 조건은 별 이제 따지지 않고 그냥 착상을 시키는데 그 자궁 내벽의 착상 조건이 안 됐을 땐 계속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방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자궁 생식기 주변까지도 밸런스를 다 찾아주고 자궁을 따뜻하게, 자궁 내벽을 두텁게, 그다음에 난소의 기능을 살려서 배란이 잘 되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한방의 장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직접 씨를 뿌려주는 것이 네네. 아니라 씨를 뿌렸을 때 잘 자랄 수 있게 그럼요. 튼튼한 씨와 네네. 튼튼한 밭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네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원인도 다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양할 테니까 케이스별로 다 치료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하게 그 치료법도 다양하니까 치료 사례 하나하나를 네네. 들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네. 보겠습니다. 네. 그 36세, 그러니까 이 결혼 5년 차인데요. 네. 이분은 부부관계 시에 굉장히 통증이 심했고,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자궁 내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궁도 너무 약했고,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증상은 이제 생리통도 참 심하고, 생리도 불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할 때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수족이 냉증, 찬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초에 계류유산이라는 것을 9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원인도 잘 모르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사산이 되는 경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유는 태반이 형성이 잘 안 돼서 저렇게 계류유산이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분은 치료 자체를 자궁이나 부속기에 이제 어혈, 좋지 않은 피, 그러니까 나쁜 조직들을 삭혀주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면서 자궁 내막을 다시 부드러우면서 도톰하게 만들어줬어야 됐고, 예. 그러면서 자궁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행을 도와서 난소나 자궁 기능을 다 강화를 시켰어야죠. 그래서 결과가 한 석 달 반 만에 임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예. 아유, 치료 석 달 반 만에 네네. 임신이 됐다면 정말 굉장히 빨리 된 예,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예. 금방 효과를 보신 그런 네. 케이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산 경험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이제 의도된 유산은 아니고 네. 계류유산이라고 해서 이제 태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저런 경우는 당연히 자궁 내벽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건 모르시고 이제 뭐 지내다 보니까 예. 계류유산을 9번 정도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이로제예요. 애가 생겨도 걱정, 안 생겨도 걱정. 네. 생기면 이제 또 또 잘못될까봐. 유산을 그다음 예. 안 생기면 이제 정말 예. 안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런 경우에 이제 내벽을 집중적으로 고쳤어야죠. 예. 지금 뭐 자궁 내막증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네. 자궁 내막증인데, 근데 자궁 내막증이 어떤 거냐면, 예. 제가 이 자궁 내막이라는 게 네. 이 배란이 되면 두터워지고요. 임신이 안 되면 이렇게 탈락을 해서 생리로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난관을 통해서 이제 복강 내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런 까뭇까뭇한 것들이 다 자궁 내막 편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내부에 박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골반이라든지 이 장갑막에 있을 때에 네. 이게 생리 때 되면 같이 부풀어 오릅니다.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까맣게 염증을 막 유발을 해요. 심한 네. 경우는. 그래서 엄청나게 생리통이 심해지면서 이 주위 조직을 다 상하게 만들죠. 이러면 당연히 임신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증을 먼저 삭혀주고 없애주는 치료를 먼저 해주면서 예. 임신을 유도해야 되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데 저런 자궁 내막증이 혹시 그 뭐 난관 유착이라고 하죠? 그것과 예, 예. 또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많죠. 그러니까 네. 자궁 내막 편이 이런 경우가 이제 빈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뭐냐면 네. 수술, 중절 수술을 좀 많이 하셨다든지 좀 예. 과하게 했을 때에 내막 편들이 떨어져 나와서 자궁 그 난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그 내막 편이 우리가 이제 수도 호스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관에 붙어서 이게 유착을 일으키면 난관이 막히는 경우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난소를 이 난관 입구를 통해서 나가버리면 복막이나 복강에 차여서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제 보통 생리 중에 예. 부부관계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또 잘 생깁니다. 생리혈이 역류를 해서 예. 복강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내막증 알고 나시면 치료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점점 이렇게 조직들이 번지면서 상처를 크게 냅니다. 예. 자궁 내막증 네. 그럼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9살로 오셨는데요.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나 난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예. 듣고 오셨는데, 자 이게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네. 체중분. 그래 체지방만 16kg 예. 정도 이제 과잉이 됐는데 네. 이분 평소에 생활 습관이 뭐냐면 요즘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로 저 패턴인데요.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회식도 많고 네. 그다음에 주로 또 잘 드시는 음식이 이제 육류, 기름진 음식을 또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튀긴 예. 음식도 좋아하고 그다음 간혹 술도 좀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시면 주로 이제 리모컨을 끼고 네. 계신 패턴인데 운동을 좀 많이 안 하고 게을렀죠. 예. 그래서 살이 저렇게 16kg이나 오버가 됐고 더불어서 있는 증상이 이제 생리불순, 그 당연히 배란 장애도 같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 생리통, 그다음에 생리할 때에 검은 덩어리 혈이 많이 나왔고 냉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호르몬요법으로 좀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좀 살이 더 부으면서 찌는 케이스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수정도 2번 정도 했는데 실패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분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있음으로 해서 생식기 쪽의 혈행이나 순환을 방해시켰기 때문에 기혈을 풀어주고 살을 빼주는 치료를 먼저 해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약이나 자기 각오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프로그램을 짜주면서 정확히 시켰고 그다음에 저녁 절식법이라고 그래서 저녁을 식사를 안 하면서 딴 걸로 간단하게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한 4개월 정도 지속해서 한 4개월 해서 거의 한 15kg 정도는 빠진 것 같았고 그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난소 기능을 다시 향상을 시켜서 저 다낭성 난소로 인해서 손상받은 그 다음에 변형이 된 난소를 좀 정상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궁을 다시 튼튼하게 해서 착상이 잘 되게 그렇게 치료를 했고 그래서 결과가 3개월 반 정도에서 지방 조절 다 하고 기능을 살린 다음에 그 치료 후에 1개월 반 정도 만에 임신이 됐어요. 총 한 5달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자궁이 약했기 때문에 유산 방지약을 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잘 붓고 살쪘던 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중독이 올 우려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임신 중독이 안 오게 방지할 수 있는 약을 또 쓴 케이스입니다. 예. 정말 저렇게 약간 좀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다 출산까지 굉장히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복부 지방이 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왜 음료수 PET병 네. 큰 거 있지요? 네. 그게 지방 1kg 정도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체성분 검사를 했을 때 내가 한 뭐 6kg 정도 뭐 과잉이다. 그럼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 PET병 6개를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게 특히 복부 쪽에 집중이 됐을 때는 난소나 자궁을 굉장히 압박을 해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저런 다낭성 난소 증상이라든지 난소의 물혹이 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부터 우선 네. 하고 그다음에 불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께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질병이죠? 이거를 예. 먼저 쉽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매연이,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지면 네. 남산이라든지 북한산 쪽에 소나무에 솔방울이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솔방울 안에 솔씨는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주위 환경 조건이 안 좋아지면 자연계에서는 내 씨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는 게 이제 입력이 돼요. 예. 그러면 솔방울은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솔씨는 영양가 있는 솔씨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생식기 주변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안 좋아지면 예. 난포를 많이 만들어서 난자를 많이 배출을 하려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난자는 겨걸로 좌우 난소에서 한 개씩 나와야 되는데 난포만 만들어지고 난자는 실제로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왜 예를 들면 공갈빵 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실제 알맹이는 없는 예. 이런 경우가 다낭성 난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여기 다낭성 난소라고 있는데 난소가 실제적으로 이거보단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예. 요 정도 크기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죠. 네. 그 커진 내부가 보면 이렇게 난포가 정상적으로 한 개나 뭐 2개 정도 형성이 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형성만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난자는 안 들어있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난자 배출은 안 되고 난포만 커져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낭성 난소, 즉 난포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다낭성 난포 증후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V 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TV 닥터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하시다가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또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한방 불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십니다. 예, 선생님, 조금 전 케이스에서는 이제 체지방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임 치료를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비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성분들 특히 네.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케이스에 나오겠지만 예. 요즘은 남성도 복부 지방이 많고 그럼 당연히 지방간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정자 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지 복부에 지방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불임 치료의 가장 첫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비만 치료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복부 지방을 녹여서 없애줄 수 있는 약을 쓰면서 예. 그다음에 피를 맑게 해주고, 그래서 네. 맑은 피가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 치료할 때 들어가는 게 이제 운동요법인데요. 하나 알고 계실 게 여성분들 운동시키면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하세요. 즉 뭐 러닝머신만 뛴다든지 네. 뭐 사이클링만 하신다든지 그리고 운동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절대 여성분들도 복부 지방이나 살을 빼시려 하면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근육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더 연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그러면서 유산소를 통해서 몸을 만들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 좋게 빠지고 요요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 저녁을 많이 먹으면서는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꼭 드시되 저녁은 간단하게 그냥 토마토, 오이, 당근류로 공복감만 없애는 쪽으로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지름길입니다.
네, 운동과 식이요법까지 같이 네.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자궁 기능을 네. 회복하고 비만 치료를 또 같이 하기 네네. 위해서는 탕약도 같이 네네. 병행이 되겠죠? 예. 예, 그 탕약 재료도 좀 예, 소개해 그 주세요. 우리가 이제 자궁과 예. 살을 빼는 치료에 있어서 이제 약재들은 당연히 이제 지방을 없애주고 네. 혈행을 좋게 하고 자궁을 따뜻하고 이롭게 하는 약들인데 이제 약재들을 보면 예, 저건 이제 당귀라고 그러고요. 예, 여성분들이 집 나가더라도 당연히 돌아온다 그래서 당귀에 예. 그 정도로 여성 질환에 효과가 좋은 약이고요. 네. 애엽이라고 그래서 저게 쑥입니다. 우리 옛날 예. 당군 신화에도 나오는 건데 예. 자궁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혈행을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홍화라고 그래서 잇꽃, 그 꽃잎인데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익모초, 저거는 우리 엄마들이 많이 얘기를 하신 건데 예. 저것도 자궁이나 난소의 어혈을 풀어주면서 혈행을 굉장히 좋게 촉진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고요. 의인 율무입니다. 저게 이제 주로 복부 지방을 빼주면서 전반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좋은 약재에 들어가죠. 네. 예, 저런 재료를 가지고 탕약 치료를 하는데 이 탕약 치료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그래서 나눠? 이제 비만인 경우, 예. 비만으로 인해서 불임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저런 약재들과 섞어서 복부 지방 제거, 그 다음에 살을 전반적으로 빼주고 예.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운동과 예. 절식법을 통해서 예. 체질 개선을 먼저 첫 번째로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난소에서 난자를 잘 배양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난소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난자가 나와서 정자랑 만나서 수정란이 됐을 때에 자궁 내벽에서 착상이 잘 돼야 유지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될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이 튼튼하게 잘 되게 하는 약을 써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튼튼한 태반을 형성이 돼서 유산이 안 되고 이제 건강하게 출산을 유도를 하는 케이스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체질을 개선해서 그다음 난소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 수정란 착산을 도와서 태반을 형성시켜 튼튼한 태반을 만들어서 태아가 잘 자랄 네. 수 있게 해주는 과정까지. 예. 이런 치료를 받고 아이를 낳으신 환자분의 얘기를 저희가 담아와봤습니다. 병원에서 잡아준 날에 그 다음 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간이 그냥 부른 거예요. 가서 딱 보면은 다시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럴 때 처음에 다닐 때는 내가 뭐 이상 없는데 가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실패를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지만 내가 표 안 나는 무슨 불임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병원을 그래도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리를 그나마 안 하게 되니까 입덧도 하고 그냥 꿈도 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생리를 안 하길래 병원을 다시 갔더니 그 상상 임신이라는 거를 제가 받았을 때 초음파에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입덧을 하고 그 증상들을 다 느꼈는데 그 일부러 3개월이라는 거를 생리 안 하는 걸 막 따져서 갔는데 상상 임신이네요. 너무 신경 쓰셨나 봐요. 이러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그냥 제 욕심에 남들은 그냥도 낳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 애기 아빠 지난 농담으로 한 달 내 봉사를 하면 하루는 걸리지 않겠니? 그 농담에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인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한방적으로 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병원 가기 전까지는요, 그냥 반신반의. 뭐 이상 없다는데 한방에서 뭐 특별히 저한테 해줄 게 뭐 있을까? 한약 먹으러 가겠지. 이런 생각이 갔거든요. 근데 저 원인을 딱딱 꼬집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상 없다고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생리는 불순이고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원인이 왜 생리불순이 오고 왜 배란이 불규칙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이 없고 마음을 편히 먹으면 다 된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지금 내 몸 상태는 그게 아니라고. 일단은 생리불순이라는 어혈이 너무 심하게 뭉쳐있고 그런 말씀들 하셨을 때 아, 치료하면 된다니까.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체중도 많이 불었고 배도 차고 생리불순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랑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랑 노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4개월 노력하고 5개월째 배란일 잡고 바로 들어서서 아이를 낳기까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예, 정말 얼마나 기쁘셨을까 진짜 듣는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상 임신을 할 만큼 그렇게 아이를 갖고 네. 싶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네. 있었던 거죠. 예, 네. 저분 같은 경우에도 예, 저분은 고전에 좀 교통사고도 있어가지고 예. 몸에 그러니까 탁한 피가 많은 상태에서 예, 사고 후에 또 안 움직이니까 몸이 굉장히 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지금 저 굉장히 많이 빠지신 건데 체중이 한 20kg 가까이 늘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리불순과 불임으로 자꾸 가게 된 케이스였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임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예, 이제 잘 치료를 통해서 저렇게 건강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기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례별로 맞춤 치료법을 통해서 불임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의 주부입니다. 과거에 계류 유산의 경험이 있고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 아이 출산 후 임신 시도를 했지만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자궁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할 수는 없는 건지요. 또 아랫배가 찬 편인데 둘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하셨습니다. 일단 첫째 아이는 낳으셨고 네네. 둘째 아이를 가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이나 임신이 안 되신 거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류유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자궁 내벽이 튼튼치는 못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참 힘들게 아이를 하나 낳고 다행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지려 하는데 우리가 자궁도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두 명 낳으면 그만큼 약해지고 노쇠해지거든요. 그럼 자궁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케이스인데 계류산도 있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자궁을 좀 튼튼해지게 조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좀 방심을 하시고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아이를 가지려 하니까 착상이 잘 안 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또 자궁도 차다고 그랬는데 우리 똑같아요. 집이 들어갔을 때 썰렁하고 차가우면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예. 수정란도 자궁이 차가우면 자궁벽이 좀 딱딱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착상이 잘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궁을 좀 따뜻하게 치료해주고 자궁 내벽만 좀 좋게 해주면 임신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자궁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치료 사례를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살이시네요. 그 전에 네. 중절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난관이 막힌 케이스인데 결혼 초기 중에 중절 수술 많이 하고 중절 수술에 임신하면 이제 유산도 자주 됐고 네. 그다음에 난관이 막혀서 이제 한쪽은 거의 유착도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는 생리불순, 생리통 이런 것도 많았고요. 또 굉장히 수척했고 창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통도 심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치료는 당연히 이제 후유증을 없애줘야 되니까 자궁 내벽의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고 난관 유착이 좀 풀리는 약을 써서 네. 소통을 시켰죠. 그래서 자궁 따뜻하게 해주고 다시 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자거 약침 치료를 1개월 정도 한 후에 한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임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중절 수술 정말 본의 아니게 네.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절 수술 얘기를 들어보면 출산한 거 못지않게 몸 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조금은 방심하시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중간에 유산이라든지 중절 후에 몸조리를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절이든 유산이든 간에 자궁에 손상을 입는 상황이 되고 예. 몸에 변화가 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좋지 않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몸을 살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치료는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또 이분의 경우에는 약 처방 외에도 네네. 자거 약침 네. 치료도 하셨다 그러시는데 이 자거 약침이라는 건 또 어떤 치료법이죠? 예, 일종의 그 태반 성분인데요. 네. 요즘 왜 태반 주사도 있고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태반 그 자기가 예. 아이를 낳고 태반을 안 먹는 종류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 모든 짐승들은 다 먹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든지 영양의 결정체거든요. 아이를 그동안 키운 하나의 액기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태반 성분을 가지고 뽑은 약을 가지고 이제 약침을 놓는다든지 예.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음용 마시기도 하는데 예. 저게 이제 복부 쪽에 예. 자학으로 처방을 한 약침을 놓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분 자체는 태반인 예. 거죠? 예. 저 태반 성분이 특히 자궁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요. 네. 혈행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난소나 자궁의 기능을 빠른 예.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좋게 해줘요. 그래서 예. 어차피 급하신 분들은 저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치료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남편분도 같이 치료를 네네. 받은 그런 예.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도 피해갈 수 없죠. 네. 불임 원인에서. 그래서 같이 오셨는데 여자분은 평소 예민하고 소화도 잘 안 됐고요.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주무시고 예. 그다음 몸이 차서 추위도 잘 타고 당연히 손발도 차갑고 그러니까 이제 생리불순하고 생리통 그다음에 배란도 잘 좋지 않았고요. 예. 이제 남성분이 문제인데 남성분이 오셨을 때 정자가 굉장히 적었고 활동력도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도 약간 비대증이 있었고요. 근데 평소 술 담배를 좋아하고 또 운동 별로 안 하시고 예. 그다음 밤에 뭐 간식 먹는 걸 좀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복부 비만이 한 8kg 정도 넘었고요. 지방간도 소견도 있었고 사타구니 쪽이 이제 좀 습이 찬다든지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일단 남편분을 먼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아이를 가지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켰고요. 금주 금연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정자의 활동력하고 생육을 이제 좋게 하는 약을 쓰면서 복부 지방을 없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을 맑게 해주는 약을 썼고요. 여자분은 이제 기혈을 좋게 해주고 자궁을 이제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 그런 처방을 해서 난소 기능도 좋게 한 후에 네. 그런 제 증상들이 없어진 후에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 한 7kg 빠진 상황에서 아이가 들어선 케이스입니다. 예. 아우, 이 부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불임 치료도 네. 뭐 치료가 돼서 다행이지만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금주, 금연, 뭐 건강에도 좋고 다방면으로 아주 효과를 보셨네요. 예, 저분이 이제 해양 네. 관련된 일을 종사하셨는데 예. 지금 마라톤 매니아가 됐어요. 예. 굉장히 한 6개월 만에 거의 풀코스 도전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아유, 대단하시네요. 예. 이렇게 남성분이랑 같이 치료하는 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또 케이스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남성 본인들이 책임감을 더 느끼니까 부인한테도 더 잘해주세요. 아, 네.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예. 그래서 상호 협조적으로 참 치료가 좋은데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만 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분들이 협조 안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여성분이 더 안타깝고 불안하기 때문에 옆에서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뭐 불임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또 부부 사이의 그 그럼요. 애정도 더 짙어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닥터, 오늘은 불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점 많으시죠?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2000년 4월 결혼했지만 2001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아 우측 난소를 부분 절제했습니다. 이후 3번의 인공수정과 3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했지만 난자 채취가 잘 되지 않았고 우측 난소는 자궁 내막증 수술 이후 배란 유도제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경량이 매우 적고 생리통도 심한 편인데다 손발도 찹니다. 불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무척 심한데요.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네. 결혼하신 지 5년 차이신데 아기가 없고 또 자궁 내막증 수술도 받으셨고 네. 시험관 하기도 3번이나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하셨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불임 치료를 시도를 하십니까? 예. 이제 자궁 내막증으로 예. 인해서 난소도 부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우측 난소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상으로서 왼쪽에 있는 난소 기능을 살리면 되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를 했어도 실패를 하신 것은 난자의 배양이 좀 약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난소를 좀 더 좋게 치료를 해서 좀 건강하고 좋은 난자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궁 내벽이 예.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주입한 수정란도 착상이 잘 되게끔 받쳐주기만 하면 이런 경우는 또 2번, 3번째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생리통도 심하고 예. 생리량도 적고 그만큼 자궁 내벽이 약하면 생리량이 적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을 해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자궁 내벽을 튼튼하게 네네. 해주는 문제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마지막 치료 사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3세 네. 즉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 생리불순하고 빈혈도 있었고요. 예. 이제 산부인과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이걸 한방적으로 이제 기능성 불임이라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결혼 4년째 됐는데 이분도 완전 인공수정 3번, 시험관 1번을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난자가 배양이 잘 안 돼서 약했고 착상이 잘 안 되는 케이스였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난소 기능을 굉장히 강하게 해줘서 난자가 잘 배양이 되는 쪽으로 처방을 했고요. 예. 두 번째 내벽을 이제 두텁게 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착상이 잘 되고 그 태가 안정되게 유지 잘 되는 쪽으로 두 번째 단계를 잡았고요. 그다음 이분도 자아거 약침하고 음용법을 써서 예. 자궁 내막을 빨리 좀 회복되게 이렇게 예. 만들어서 3개월 반 정도 아마 후에 시험관을 시도해서 그렇게 한 번에 그다음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산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유산이 안 되도록 그 뒤처리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예. 지금까지 몇 가지 이렇게 케이스를 보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그 여성 질환을 알고 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하나 알고 계실 게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어떤 생리가 예. 자기 몸을 나타내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생리는 안 아프고 덩어리 없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위에 아유 친구도 좀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걸 정상으로 아시는데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리나 그런 부속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기에 치료를 빨리 해주시는 게 점점점 심각한 불임으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바탕이죠. 예. 그리고 또 임신을 하더라도 이제 습관적으로 유산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네, 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한방에서는 활태라고 그래서 네. 태가 미끄럽다는 표현을 써요.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면역학 계통이라든지 호르몬 쪽의 영향, 즉 염색체 영향으로서도 오지만 그런 걸 제하고 그런 적은 빈도는 제하고 많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내벽이 너무 약해서 태반을 단단하게 붙여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유산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한방적으로 참 쉽게 개선이 됩니다. 네. 습관성 유상인 경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만 치료를 해도 예. 거의 그 다음엔 성공을 하죠. 예. 뭐 습관성 유산의 경우에 2, 3개월이면 네.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까 케이스를 다 통해서 보더라도 네네. 한 뭐 4, 5개월 정도 만에 임신하신 네네.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임 치료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게 예. 평균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는 생각하는데 네. 참 드문 경우는 뭐 한 1개월 반이나 2개월에도 성공하는 분도 예. 있지만 보통 또 한 6개월에서 7, 8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어떤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더 늘어나죠. 예. 그래서 너무 급해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임 가지고 막 1, 2년 또 고생하실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불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시청자들 네.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임이시면 네. 굉장히 급하고 막 안타깝고 예민해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차피 병은 알려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같이 협조를 얻어서 특히 이제 남편분과 공조를 해서 편하게 내가 왜 그런가 원인부터 따진 다음에 그 부분들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다 보면 네. 충분히 임신 가능한 단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옛부터 아이는 삼신할머니가 지정해 주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뭐 노력만 기울인다면은 불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불임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또 많은 치료를 통해 봤지만은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 방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전해드린 TV닥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건강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키즈 클리닉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한 요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잘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